네,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제 작은 소원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538가지의 최악의 궁합을 준비했는데 그거 다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잘 알아서 싸우는 궁합이에요. 취향, 성향, 가치관 너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잘 맞고 와 완전 운명의 짝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도 좋아하는데 그게 억지로 맞춰주려고 좋아하는 게 아닌 게 보여요. 네, 근데 아무리 잘 맞고 비슷해도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피를 섞은 형제자매 부모도 다 다른데 남녀의 차이도 있고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았으니까 환경의 차이, 경험의 차이 이런 게 조금씩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안 맞았어. 처음부터 안 맞았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처음엔 잘 맞다가 조금씩 다른 게 보이니까 오해도 생기고 실망을 하는 거죠. 서로 잘 알고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면서 서로에게 기대치가 떨어지고 실망을 하는 궁합입니다. 사주적으로 이런 궁합은 서로 계절이 비슷하다던가 나도 인묘진월에 태어났는데 상대방도 인묘진월에 태어났고 내가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대방도 사오미월에 태어났어요. 이런 월지가 비슷할 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일간이 비슷하던가 같은 목일간이던가 같은 화일간일 때 이런 일간이 비슷하던가 아니면 나에게 많은 오행이 상대방에게도 많이 있을 때 내가 금이 많은데 상대방도 금이 많아요. 또 내가 화가 많은데 상대방도 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 좀 비슷하다고 느끼고 육친의 구조가 비슷하던가 나도 정관이 많고 상대방도 정관이 많아요. 아니면 나도 인성이 많고 상대방도 인성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남녀의 매력은 서로 충이 되거나 극이 돼야 끌리는 청개구리 같은 게 있는데 비슷한 사주들의 만남은 그게 좀 아쉬워요. 또 나와 다른 해결책이나 방법으로 예를 들면 내가 계획을 세운 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순발력 있게 해결해서 설레임을 느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사주들의 만남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하니까 편하긴 한데 설레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얼굴이 내 스타일이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얼굴만 봐도 설레니까. 네, 근데 이러면 다행인데 이게 더욱더 쌓이다 보면 서로에게 노이로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의 일이 벌어졌을 때 넌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뭘 그래? 나는 아니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돌아버리는 거죠. 서로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던 착각이던 어쨌든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헤어지면 또 그만큼 편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만나고 또 사귀었다 헤어지고 이런 만남과 이별을 계속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싫어하는 것도 잘 아니까 건드리면 폭발하는 부분들 안 건드리고 적당히 잘 맞춰준다면 친구 같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명의 짝이라 착각하는 궁합이에요. 네, 운명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뭐에 쓰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현실 세상을 잊고 묘한 이끌림을 받는데 이러는 이유는 귀신에 홀린 거죠. 귀문관살. 원래는 둘 다 평범한 것 같았는데 둘이 만나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적인 측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봉인 해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나의 똘끼가 얘랑 있으면 결계가 해제되는 거예요. 귀신에 씌인 겁니다. 상대방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와 잘 안 맞는다는 걸 아는데도 이상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생각나고 아침에도 생각나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면 잘 자요 라고 카톡이 와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이라고 또 카톡이 와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점심 맛있게 먹어요 또 카톡이 와 있어요. 미친놈인 거죠. 집착이 생기는 건데 나도 그거에 서서히 중독이 돼요. 이러다 갑자기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해져요. 네, 이런 기문관살을 일지를 기준으로 봐야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인 시지도 좋을 수가 있어요. 일지나 시지에 내가 진이 있을 때 상대방이 해가 있다든지 내가 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유가 있고 내가 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미가 있을 때 등등 이럴 때 귀문이 발동되는데 희한하게 촉도 좋아져요. 예지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왠지 놀고 있을 것 같으면 진짜 놀고 있어요. GPS 추적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있지? 하면 다 맞아요. 거의 무속인처럼 촉이 좋아지니까 이게 맞들리면은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도 잘해요. 잘 먹힙니다. 나한테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집착을 하는 궁합이니까
서로에게 결국 예민해지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되면서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귀문 관살은 원진살이랑도 비슷해서 또 같이 있으면 싸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헤어지고 만났다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 안 맞는데 하나만 잘 맞아요. 네, 하나. 그게 잘 맞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네, 속궁합. 속궁합만 잘 맞는 궁합이에요. 아름다운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데 반밀만 잘 맞아요. 이 궁합으로 만나면 여기 어때나 야놀자 마일리지가 탄핵 찬성표처럼 쌓입니다. 네, 일지가 충이 되는 경우 그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충은 답답한 거를 긁어준다 라는 것도 돼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효자손처럼 묶여있던 걸 충 때려서 깨지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지루함을 깨는 거죠. 네, 지루함도 깨고 조루함도 깨야 됩니다. 어쨌든 지루한 반밀은 결코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없죠. 네, 뭔가 익사이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 관성으로 작용하는 게 상대방에게 강하게 있으면 그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토일간인데 상대방이 나무가 크게 마르면 네, 목극토로 빡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새싹이 많아요. 네, 그러면 찝찝찝찝찝찝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사주에 흉신으로 작용하는 것들, 상관이나 편인, 편관, 겁재 이런 게 상대방에게 많으면 속궁합만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다 좋은데 다 잘 맞는데 속궁합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홍콩에 보내주지 못한다면 그냥 바로 병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에 끌리는 궁합입니다. 김치찌개와 민트 초콜릿의 만남 같은 거죠. 식당에서 막 음식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하는데 남친이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쿨하게 맛있게 먹는데 박력 있어요. 나와 다른 세상을 산 사람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외모까지 내 스타일이면 일석이조죠. 사실 반대에 끌리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는 음과 양이고 N극과 S극 같은 거여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보고 호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여자의 그거를 보고 호감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의 그거를 보고 호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듯 반대의 궁합은 처음에는 막 스파클 같은 사랑이 튀기는 하는데 근데 만나다 보면 너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반복됩니다. 다르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맞춰주다 보면 지쳐요. 네, 이러한 궁합은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이 채워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통 명리학에선 이런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상대방이 갖춘 궁합이 최고의 궁합이라 하는데 사실 그건 옛날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맞춰주는 시대 때나 맞는 거지 지금은 남녀 그런 거 없이 서로 맞춰주고 양보해야 되니까 트러블이 쉽게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이 많은데 상대방이 금이 많으면 난 자유를 원하고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에 있는 금들이 날 금극목 하니까 날 소유하고 싶어져서 날 간섭할 수 있고 내 자유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화가 많고 상대방이 수가 많으면 난 감정에 솔직해서 사랑을 갈구하는데 상대방이 무뚝뚝하게 대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부족한 오행이 채워질 때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있는 육친이 반대 성향일 때입니다. 나는 관과 인성이 많아서 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운다면 상대방은 식상이 많아서 그냥 내 필대로 해. 즉흥적인 여행을 추구해. 이럴 때도 의견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성이 많아서 난 정신적 사랑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식상이 많아서 육체적 사랑을 원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상극적인 서로 반대되는 궁합들은 기싸움을 막 하는 것보단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선택하는 상황인데 내 말을 들었을 때 잘 됐어요. 증명을 한 거죠. 그럼 그 이후 상대방도 나의 스타일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내 말을 듣고 상대방도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그게 망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그냥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연애 초기부터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는 걸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게 초창기에 잘 안 되면 서로 노이로제 걸리고 뭐 할 때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현명함을 증명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도 똑같아요. 상대방의 스타일대로 따라했는데 성과가 좋다. 이러면 이제 나도 상대방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지혜가
상극인 궁합분들에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궁합이 최악이어서 싸운다기보다는 둘 중에 한 명이 똥이어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둘 다던가.